이 오래된 옛 그릇을 보고 화가의 마음속에 들어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녹그릇을 빌려와 기억 너머의 시간으로 우릴 안내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제주의 봄. 봄은 화가 김순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들판을 가득 채운 이 유채 때문이죠. 작은 손을 내밀듯 오종종한 모습으로 피어난 꽃들. 그 환한 얼굴에 반해버린 작가는 오늘도 꽃밭 한편에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유채꽃이 만발할 때는 유채꽃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굴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정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채꽃은 행복이다. 그 자체가. 누구나 바라보면 행복한 꽃이라는 존재. 그 원초적인 심상을 화가는 놋그릇으로 알려진 방자 유기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제 방자 유기는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성분으로 보면 이제 그 물성을 변하지 않게 해주는 성분이 있고, 인체에 해가 되는 독을 또 예방해주고 그걸 독을 제거해주는 그런 성분까지도 있어서 물성이 변하지 않는 방자 유기 안에 유채꽃을 가득 담았고, 그리고 이 구성으로 보면 되게 단순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작품이 이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을 주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전달해준다. 황금빛 그릇 안에 가득 담긴 노란 유채. 강렬한 색감으로 빛나는 그의 작품은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놋그릇에 스며있는 한국적인 서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죠. 제주의 동쪽 중산간에 그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릇을 이리저리 살피는 작가. 단계는 음식 재료에 따라 그 쓰임과 모양이 다르듯
표현하는 소재에 따라 놋그릇의 크기와 종류도 달라집니다. 방자유기는 유기마다 독특한 형태와 그리고 문양,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형태를 데이터하고 자료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화된 이 자료들을 그림을 그릴 때마다 활용하고 작품에 이용하곤 합니다. 벽면을 차지하는 건 그동안 고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해온 수치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작품의 진면모는 본격적인 채색에 들어가면서 드러납니다. 놋그릇이 갖고 있는 골동 그 특유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과정에서죠. 그릇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중인데 세필붓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놋그릇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질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마다 놋그릇의 모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래전 그릇을 만들던 장인의 손길처럼 화가의 지문으로 재현한 놋그릇의 표면과 질감. 실물을 충실하게 반영하되 그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이 극사실적인 표현법은 이미 그만의 특허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한 달. 얼핏 구성이 단순해서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시간과 공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평면의 회화에서 깊이감이 느껴지는 것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유채꽃 이 베이스에 깔린 컬러들은 한 최소 10가지 이상의 컬러들이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컬러의 어떤 중첩된 그런 맛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유채가 이게 이렇게 이제 유채꽃이 표현되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각자 자기의 심상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화면의 중심에는 계산한 듯이 놋그릇을 배치했습니다. 그림의 배경과 색을 달리하면서 분위기만 바꿔주고 있죠. 전달하려는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인상을 강조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제주의 옛 정취를 품고 있는 민속촌입니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에게 향수를 안겨주는 곳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작품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역사 유물에 심취해 있던 그를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죠. 올레길을 걷다 보면 또 어릴 때 저희도 그 올레길에서 놀던 친구들하고 놀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이게 방 안에 소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저런 반다지나 여기 괴짝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그 할머니나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리움도 이게 새록새록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작품의 어떤 컨셉을 이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가끔 여기 민속촌을 찾곤 합니다. 그리움이라는 심상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낸 소재는 창살문이었습니다. 상호지를 바른 우리네 옛 창문이죠. 방 안에서 밖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저 멀리 서산 이제 너머로 해가 질 때도 이제 그런 풍경도 보이고, 또 멀리 들판도 보이고, 이런 이제 정서가 굉장히 많이 각인이 돼 있어서 창문이 사실은 제 작품의 주제인 그리움을 표현하는 주된 소재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문고리 너머엔 아스라한 풍경이 펼쳐지고 그 앞엔 다양한 옛 물건들을 배치했습니다. 하나같이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사물들이죠. 그러다가 차츰 정물들은 사라지고 마침내 남은 건 녹그릇 하나. 그의 분신과도 같은 녹그릇은 이렇게 버리고 비워내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주로 다시 돌아온 지 4년. 미술교사로 정년 퇴임을 하고 원 없이 그림만 그릴 생각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한라산. 섬을 품고 있는 한라산은 제주 사람들에겐 어머니와 같은 큰 존재죠. 작품 안으로 들어온 산은 그 자체로 주제와 잘 맞아떨어지는 대상이었습니다. 한라산은 저에게는 그리움 그 자체입니다. 제 그림의 주제가 이제 그리움으로 시작해서 그리움으로 이렇게 다 이제 자리매김하는데, 그 가장 거기에 걸맞는 가장 좋은 소재가 한라산이 아닐까, 늘 그렇게 생각해서 한라산을 여러 형태로 여러 컬러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리움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아배. 홀로 지내는 작업실에 반가운 손님이 작업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러 왔지. 어떻게 잘 작업하고. 네. 평소 가깝게 지내는 미술평론가 이경모 선생인데요. 낚시하러도 오고 이렇게 작품도 보러 오고. 아이고 고맙네. 여기까지 와주고 해본 건데 모처럼 만난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낼 리가 없습니다. 좀 벗어나서 앞으로 내가 원래 이게 처음에 그림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놋그릇을 표현한 그 강한 구상성, 재현성, 거기다가 유채꽃이 갖는 어떤 풍요로움과 추상성, 그다음에 평면적인 한라산의 형상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경에 한라산을 넣게 되면 그 제주도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또 그런 여유로움을 갖고 이제 영원히 이제 유기의 그 변치 않는 물성을 통해서 그 제주도가 영원히 그렇게 풍요로워진다는 어떤 이제 그런 나름대로 작가의 희망도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 김순겸 작가는 그 탄탄한 그 구상 능력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던 작가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가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자기 작품에 적절히 조화시키고 또한 그 어떤 역사적 의미,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자신의 그 작업을 그 관객과 같이 소통하고자 그런 노력을 지속해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단에서 김순겸 작가는 그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늘 주목하고 있고 그 변화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요즘 의도적으로 작품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사물의 사실적인 재현을 구현하던 그가 정반대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 구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중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오지는 않네요. 항상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경험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겨우 내가 원하는 방향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색들을 겹겹이 올려 마치 움직이고 변화하는 듯한 이미지의 추상 회화. 표현법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을 주도하는 건 그리움이라는 기억입니다. 제주살이의 행복이라면 몇 걸음만 나가도 아름다운 자연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전업 작가인 그에게 이 섬의 풍경은 편안한 휴식처이자 동시에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끔은 마음도 답답해지고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닷가에 와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또 넓은 바다를 보다 보면 내 마음도 확 트이고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주 바다를 찾습니다. 예술가가 하나의 주제만을 밀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가의 철학이 작품의 주제와 잘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영원한 그리움의 화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울림을 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실력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작품을 표현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저희 감성을 좀 잘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으로 좀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움을 담아낸 작가, 평생 한국적인 정서를 찾아서 작품을 표현하고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 그것이 저희 자그마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흐르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은 느리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그건 아마도 각박한 오늘을 견디게 하는 그리움의 힘이 작품의 채취처럼 진하게 스며있기 때문은 아닐까요?